주말입니다. 주말 8시 정도가 되고 있고요. 금요일날 미국 증시가 이렇게 우상향으로 잘 마감을 했습니다. 참 좋죠. 예, 초반에 조금 약했지만은 다우지수, 나스닥지수, S&P 500 우리는 보통 3대 지수라고 하는데 종가 고가로 5장까지 잘 마감을 했습니다. 잘 마감을 해서 뭐 유럽만 미국만 잘 마감을 한 게 아니고 보면 뭐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도 초반에 조금 약했습니다만은 막판에 당겨서 마감을 했는데 미국 증시를 잠깐 보면 미국 증시가 아주 훌륭합니다. 여러분들 보시겠지만은 지금 다우 지수가 대략 4그레일 정도 상승을 했어요. 4그레일 정도. 4그레일 정도 상승을 했죠. 그래서 34,000선까지 올라갔고 차트로 한번 보니까 예, 다우가 지금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네, 그렇죠. 뭐 글자 조금 작은데 보면 34,500선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선이 뭘까? 좀 크게 봤더니 야, 이것 봐라. 보이십니까? 보이셔야 되는데 지금 지난해 우리가 제가 5월 달에 그어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다시 허리춤을 뭐예요? 허리춤을 회복한 겁니다. 허리춤. 내려갔던 바지를 딱 집어 올린 거죠. 표현 한번 좋네요. 자, 그런 관점으로 마감했다는 건 다우지수가 주간 기준으로 지금 퍼센테이지로 보니까 무려 5.5%가 올랐습니다. 5.5%.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뭘 봤냐면 주간 기준으로 5.5%면은 뭐 여러분 보시다시피 뭐 이때보다도 강하고 그 이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주간 가장 올해 들어서 가장 강력한 주간 상승이 들어왔습니다. 갑자기 여기서 여러분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죠? 작년 6월 달에 물론 여러분들의 6월 달 이야기를 잊어먹은 게 당연한 겁니다. 괜찮아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그 인상 시점 자체가 생각보다 좋은 반등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 자,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트리거가 된 거예요. 뭐 러시아, 우크라 다 있지만은 미국의 금리 발표 위에 가장 지금 일본 기준으로 거의 1월 초중순처럼 4일 연속 강력한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래서 시황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스닥은 어떻게 마감했느냐? 나스닥도 동일하게 마감했는데 나스닥이 이제 주요 기술주죠. 자, 나스닥 같은 경우 주간으로 봤더니 잠깐만. 자, 이것도 보니까 이렇게 그어져 있어요. 어떻게? 이 양반이 어디 갔어? 봤더니 13,000선이 한번 선이 그어져 있고 14,150선의 선이 그어져 있고 여기에 보니까 초록색 선이 하나 있어요. 이건 61선입니다. 그럼 또 이 사람은 이걸 뭘 가지고 꺼놨더니 길게 봤더니 13,000이란 자리는 봤더니 지난해 한 연초부터 그어왔던 나름의 저점 자리였습니다. 다시 13,000을 지지한 거죠. 이렇게 차트를 크게 넓게 볼 수 있다면 시장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중심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우가 아까 14,500이 허리춤이었다면 나스닥은 그렇죠. 14,150포인트가 허리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관점에서 보게 되면 야, 기술주들도 이제 많이 올라온 거죠. 그래서 주간 기준으로 봤더니 내용도 중요합니다만 사실 우리는 팩터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주간 기준으로 봤더니 무려 8%가 오른 거예요. 그럼 의미 있는 양봉이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언제 꺼놨지 모르겠는데 나름 차트 잘 본다는 하창봉 선생은 이렇게 꺼놨습니다. 이 차트를 좀 당겼으면 좋겠는데. 예. 뭐야 이거? 뭐긴 뭐야? 다시 이제 의미 있는 자리까지 온 겁니다. 이 좀 지저분하네. 지워버릴게. 그렇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증시가 어떻게 보게 되면 올해 들어서 가장 강력한 주봉 양봉이 나온 겁니다. 주봉 양봉이 나왔고, 자, 그러면 많은 이슈가 있었는데 이런 거 한번 보죠. 이제 미국은 금리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10년물 국채 금리를 봤더니 물론 금리 내용 자체는 되게 매파적이었는데 뭐 30분 단위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를 보면 지금 한 시간 단위로 볼까요? 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한 시간도 좀 그런가? 뭐 일봉으로 봅시다. 일봉 거의 이제 2% 초반에 이제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큰 그림에서 놓고 보면
코로나 이전 수치를 지금 미국 금리가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미국 금리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요인이고, 하나 이제 크게 증시 관점에서 좋은 거는 유가가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습니다만 유가가 그래도 지난주는 약간 105달러 선 올라왔어요. 우리 디카프리오 배우가 왜 자꾸 나오냐? 뭐 잘생겼으니까 오케이 인정합니다. 자, 유가 같은 경우가 보니까 야 130달러까지 오버슈팅이 났다가 아유 우리 디카프리오 나보다 형이야 동생이야. 외국 애들은 건들거 가지고 알 수가 없어요. 자, 유가가 130달러까지 갔다가 떨어졌죠. 그래서 최근 이런 이야기 나왔었어요. 뭐라고? 헤지 펀드들이 일정 부분 강력하게 쐈다가 다시 손절했다가 왜? 유가 선물이니까. 현물보다 원래 파생 상품은 변동성이 큽니다. 중요한 건 뭐지? 유가가 이제 어느 정도 다시 현재 수준으로서 130달러로 가기는 뭐 러시아가 뭐 핵무기를 썼다든지 정말 뭐 미국 뭐 나토하고 싸운다든지 그런 거 아니라면 그럴 가능성 낮잖아요. 조금 내려놨다 그리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유가가 안정됐다 이거 포인트 잡으시면 좀 괜찮을 것 같고 금속 조금 볼까요? 말 나온 김에 금속이 뭐가 제공이 되려나? 예, 그래요. 네, 우리 2차전지 배터리 관심 많으니까 니켈이 있죠. 니켈 가격이 지금 톡톡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유 광고 너무 많은. 내가 이래가 인베스팅을 잘 안 볼라 그러는데 국내 이제 그 관련주들이 별로 니켈도 차트도 배터리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거죠. 예. 아유 형 디카프리오 내부 동생 같은데 어쨌든 니켈 가격이 말도 안 되는 투기적 세력 보시면 8만 달러 톤당 8만 달러까지 갔다가 8만 달러면 얼마야? 우리 돈으로 아이씨 달러는 왜 이렇게 헷갈려? 8만 달러면 9만 10만 원 됩니까? 톤당 10만 원까지 맞나? 1000달러. 아이 8천만 원이야? 에이 몰라. 톤당 톤당 8만 달러까지 갔다가 지금 4만 달러 밑으로 내려왔죠. 그러니까 니켈 같은 경우도 워낙 상품이었기 때문에 큰 변동성이 완화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봤고. 자, 두 번째 보니까 몇 개 재료가 나온 것만 볼게요. 재료 나온 걸 보게 되면 이제 바로 제가 정리해 드렸어요. 우리 장 위치를 잠깐 보고 올게요. 그럼 한국 장은 지금 어떤 자리냐? 똑같은 관점으로 보면 자, 우리나라 코스피가 2,700을 해보겠습니다. 2,700. 8만 달러는 9,600만 원, 지금 한 1,000만 원 좀 되는구나. 그 1억 돈이야. 네. 자, 봅시다. 우리가 월봉을 보고 계신데 지금 월봉은 아직 3월 달까지 양봉입니다. 그쵸? 그럼 아직까지는 양봉이니까 위쪽이 있고 1월 달에 가장 강력한 저봉 2660이었으니까 2650 이상이면 오케이. 2650. 주봉을 봤더니 주봉 어디 갔어요? 코스피 주봉을 봤더니 양봉이 나왔고 또 뭐가 나왔냐면 5주선에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여기서 잉태형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잉태형이라 그럽니다. 그 잉태형의 자리가 쭉쭉쭉 돼 보니까 2700이에요. 어쨌든 코스피는 2650을 5번을 찢고 올라가는 힘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증시를 바라보는 힘도 위쪽이 낮겠죠. 거꾸로 다시 2650을 이탈하기 전까진 말이죠. 오케이, 좋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자, 그 관점으로 그럼 코스피도 상당히 힘이 좋다 이렇게 정리를 했고, 그럼 코스닥도 보시면 똑같은 관점입니다. 코스닥은 오히려 코스피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870선을 저점으로 해서 양봉이 세게 나왔고 디카프리오는 호랑이띠 74년생이라고 그러네요. 자, 그리고 주봉상 봤더니 1, 2, 3, 4, 5G가 나왔고 5G 양봉에서 뭐가 다릅니까? 저점을 상향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힘은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거래량까지 N자형 상승이. 이걸 뭐라고 그러죠? 매수라 그럽니다. 그러면 장대 음봉의 치가 자리인 바로 이 자리까지는 그냥 열려 있습니다. 그게 얼마인데 바로 일봉상 보게 되면 그게 바로 바로 이 자리 930선 돌파가 되게 됩니다. 61선 돌파까지 이제 다가온 거니까 장의 관점을 뭐로 봐야 돼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는 뭐 예를 들어서 코스닥의 힘이 다음 주도 좋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봅니다. 자, 그런 관점 보겠고, 자, 두 번째는 그럼 주말 동안 제가 호재와 악재를 한번 좀 정리를 해봤어요.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엔비디아의 주가가 일시전부터 매웁니다. 엔비디아의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다. 테슬라, 리비안, 루시드, 샤오펑, 니오 같은 중국의 신생 스타트업 미국 여기까지 미국 샤오펑, 니오 같은 중국 신생 전기차 스타트업 그러니까 순수 전기차기였던
이 대표적인 성장주들이죠. 얘들의 주가가 지금 상승하고 있다. 플러스 알파나 잡고. 자, 밤새 모더나가 부스터 이슈 때문에 폭등을 했다. 오랜만에 적어놨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문에 빠졌던 나이키, 저스트 드 그 나이키가 중국 판매 호조로 주가가 반등하고 있다. 이거 호재. 자, 니켈 가격이 하락세를 꺾였다. 비철 금속의 가격세 하락. 그리고 밀 가격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지금 뭐 밀은 사실 러시아 수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아시겠지만은 모르실 수도 있고 뭐 사실 뭐 압도적으로 높다는 걸 제 그래프로 보여드리면 보입니다. 뭐 보면 한국도 밀 없으면 안 돼요. 옥수수 없으면 뭐가 안 됩니까? 식용유 못 만들어. 밀 없으면 전부 다 빵, 짜장면도 어렵습니다. 그렇죠? 근데 밀은 러시아가 압도적으로 많은 거예요. 수출 자체. 러시아, 미국, 캐나다, 그렇죠? 우크라이나, 그렇죠?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거의 뭐 합치면은 뭐 6천만 톤이니까 되게 큰 거죠. 그 아르헨티나가 있는데 마르헨티나가 아니고 누구세요? 예. 야, 왜 이러십니까? 참. 자, 아르헨티나가 있는데 약간 그런 이야기도 하나 봐요. 아르헨티나가 밀 수출 커트를 상향한다. 이 뭔 소리입니까? 물량을 공급한다는 겁니다. 밀도 어느 정도 또 그런 이야기도 잠깐 나오고 있어요. 우크라이나가 뭐 전쟁을 하는 게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크라이나 땅이 얼마나 큰데. 일단 파종을 시작한다. 파종은 파종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아마 이것도 좀 안정되지 않을까 보겠고, 이거는 이제 리오프닝지와 관련이 높은 섹터인데 뭐죠? 21일 당장 월요일부터 해외 입국자의 자가격리가 면제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는 해외 갔다가 오셔도 한국 기준으로는 바로 물론 조건은 있겠죠. 백신 2차 이상 맞아야 되고 여러 가지 있겠죠. PCR 음성 나와야겠죠. 어쨌든 자가격리는 면제됩니다. 요게 이제 호재. 몇 개도 있겠지만 적어봤는데, 악재는 뭐냐면 어쨌든 달러가 뭐 여전히 강하다는 겁니다. 달러 강하다는 거는 한편으로 보게 되면 달러가 안전자산의 성격도 갖고 있긴 있는데 지금의 달러 강세는 약간 달라요. 이게 달러 인덱스입니다. 그럼 6개 이중통화인데 달러가 99, 달러 강하면 우리나라 원화가 약하겠죠. 근데 최근에 엔화가 엄청 약해요. 엄청 약해요. 이게 엔화 같은 경우 올라가게 되면 엔화 약세입니다. 왜? 그러면 쉽게 말해서 달러가 지금 안전자산 성격이 아니라는 거죠. 따라오셨나요? 다시 복습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보통 안전자산 성격 때문에 달러 강하면은 주식시장 빠진다 그래. 근데 달러 통화라는 거는 상대적인 거야. 달러가 강했단 말은 어딘가 어떤 놈이 약하다는 거야. 장이 나빠가지고 장이 폭락을 해가지고 주식을 팔고 전 세계 유일한 기축통화 달러를 사니까 안전자산의 성격이 달러. 그게 아니고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엔화가 뭐야? 엔화는 안전자산 아닌가? 맞죠? 엔화도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에요. 우리가 배 아프지만 일본의 엔화도 거의 달러 막 버금간 안전자산이란 말이야. 근데 엔화가 지금 약세야. 엄청 약세. 119엔이면. 만약에 이런 거 있어요. 엔화가 약세, 우리나라 원화가 1200원대로 떨어지죠. 옛날 2000년대 초중반에 대한민국에서 유행했던 여행이 있어요. 도깨비 여행이라고. 나 때는 말이죠 하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2000년대 초중반에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엄청 갔어. 금요일날. 금요일날 가서 일요일날 오는 거야. 2박 3일짜리. 그때 이런 현상이 있어. 일본 엔화가 약하고 원화가 강하니까 뭐 쉽게 말해서 제주도 갈 돈으로 일본 갔다 오는 겨. 자, 지금 그래서 달러가 약한 거는 안전사산 성격보다는 엔화 약세, 그리고 유럽 쪽이 전쟁 때문에 약하잖아요. 영국의 파운드와, 그쵸? 유럽 쪽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약하다. 영국이 나쁜 놈들이야. 얘네들은 워낙 머리에 이게 앵글로 섹슨족이야 무슨 족이야. 얘들은 꼬시불통이라 얘네들은 유로화도 안 들어. 지들 통화를 써. 근데 영국은 봐, 얘 유로존이면서 지들 통화 파운드를 쓰는 희한한 나라야. 왜? 고집이 세서 그래. 하지만 그냥 같이 봅시다. 유로화를 보게 되면 유로화도 약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달러가 강하기 때문에 지금 달러 강세를 제가 여기다 적긴 적어놨는데 굳이 약세로 볼 건 아니에요. 물론 강하니까 우리나라 원화가 어디 갔지? 원화가 조금 약한 건 있지. 여기 있네. 그죠? 근데 최근에 어떤 현상이 생겼죠? 원화 톡 떨어졌어. 무려 얼마만큼 떨어졌냐면 정신없죠? 원화가 1245원에서 1200원대로 톡 떨어졌어.
근데 이것도 약간은 투기적인 변동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미국 저 정신없는 김정은이 또 뭐 쌌는데 제가 방송을 지금 하는 이 시간에도 오늘도 쌌어. 이것들이 돌았네. 어디 가서 간땡이 부었어. 북한이 서해상으로 방사포 4발. 방사포는 그리 큰 건 아니야. 방사포는 바바바바 나가는 거잖아. 이렇게 이게 방사포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 천궁 형궁 같이 이렇게 그 이게 뭐라고 부르냐 이걸. 어쨌든 뭐 탱크는 아니고 이런 게 지나가가지고 이렇게 허리 펴가지고 바바바바 싸는 이게 방사포야. 완전 지금 나 봐달라고 봐주는 건데. 어쨌든 간에 자 이런 상황 있으면 이런 상황 때문에 환율이 오르는 게 아니야. 환율이 떨어지게 되니까 확인하게 나오는 게 뭐냐면 환율이 올라가 버리니까 악순환이 있었어요. 제가 보통 정리해 드렸었는데 뭐죠? 환율이 상승,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원화 약세죠. 그죠? 원화 약세면 외국인 매도 요인이에요. 그럼 달러 이건 외국인 매도는 뭐죠? 달러 유출 요인이야. 달러 유출 요인은 뭐죠? 달러의 공급이 감소하는 거죠. 수요 공급의 곡선에 수요 공급의 곡선에 의해 가지고 환율 상승 요인이에요. 갑자기 또 수요 공급 나오지. 예. 몰라도 돼. 자, 그러면 환율이 상승하면 또 외국인 매도 요인이에요. 이게 악순환이 돌고 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달러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털이 꼭 약했어만은 아니야. 어쨌든 이게 튀어버리니까 지난주에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애들이 주식을 엄청 팔았어. 얼마까지 팔았냐면 데이터를 보게 되면 자 이게 3월인데 요거 다 합치면 한 6조가 돼요. 코스피입니다. 엄청 팔았어. 그래서 제가 요 월간으로 적는데 3월 누계 지금 지난 금요일에 4조 5천억을 팔았다고. 개인은 한 4조 6천억을 샀고 이 기관들은 이러고 있고. 근데 3월달 치고는 데이터 좀 많이 나왔었는데 지난주부터 딱 뭔 현상이 지난주부터 코스피 쪽은 얼마 안 팔아. 근데 코스닥을 보시면 확실하게 많이 사죠. 그러니까 어쨌든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요거는 계속 중심 잡고 가세요. 만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미치지 않는 한 그건 꼭 중심 잡고 가시고 환율이 조금 안정되니까 하루에 5천원씩 팔다가 딱 매수 들어온 적도 있고 덜 팔잖아요. 그러면 장이 좋다는겨. 좋다는겨. 아 디카프랑 나랑 동갑이구나. 억울하다. 나도 디카프를처럼 생겼어야 되는데. 자 이어갈게요. 그 관점이 있었는데 또 하나 두 번째가 중국의 코로나 확진자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가 사실 우리나라 정치에 되게 중요해요. 이걸 악재로 적어놨는데 중국이 사실 선진 같은 경우는 18일날 해제를 했다고 해요. 14일부터. 근데 요거 때문에 이제 뭐 S공포 들어왔었잖아요. S공포. 그쵸? S공포 들어왔었는데 어쨌든 중국의 지린시나 상해나 허베이나 이런 쪽으로 다시 이제 이 뭐라고 할까 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신영투자증권의 리포트를 하나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주말 전략 회의고 이런데 너무 말로 때우면 안 되잖아. 엄청난 데이터를 함께 해야 될 거 아니야. 자, 이게 중국의 확진자 수의 그래프입니다. 잘 보이시죠? 잘 보이십니다. 그래서 참 짱깨 놈, 죄송합니다. 중국 놈들 믿을 게 못 되는데 어쨌든 간에 거의 없다고 했었어요. 없다가 요새 케이스니까 거의 3,000건으로 올라갔었습니다. 약간 꺾인, 잘 보면 꺾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간 요거는 조금 지켜봐야 됩니다. 지켜봐야 되는 데이터가 하나 나오긴 나왔습니다. 그래도 좋은 거는 뭐냐 하면 뭐죠? 어쨌든 선전이 아닌데 선전시죠. 선전 같은 경우는 봉쇄를 해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지린이나 상하이나 허베이 같은 경우는 출현하고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의 악재라면 바로 이겁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엔투주 분위기가 되게 좋았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엔투주 아니면 뭐 화장품도 마찬가지고 뭐 여행도 마찬가지고 항공도 마찬가지고 다 좋았는데 뭐 화장품도 좀 그랬고 뭐 중국 소비주도 있었고 등등 있었는데 지금 사드 이슈가 조금 거래요. 오늘 주말에 윤석열 당선인이 집무실을 용산
용산 거기 그거죠? 그 삼각 지역하고 내가 옛날에 그 자이에서 잠깐 있어봐 아는데 국방부하고 그 전쟁기념관 그쪽 말하는 것 같은데 맞죠? 어쨌든 윤석열 당선인의 지금 당선 아직 취임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뭐 500억인가요? 그런 넘는 금액을 투자해가지고 이사한다는 것도 시끄러운데 이 사드까지 조금 시끄러우면 요거는 조금 이 분위기 좋던 어디 갔냐? 여기 있습니다. 분위기 좋던 요 약간 리오프닝에 약간은 찬물을 끼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 매체가 한한령을 해제하는 거 또는 한한령을 해제하는 거는 윤석열 정부에 달렸다. 또 얼음장 밑밥을 까는 겁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중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요거 윤석열 당선인의 사드 추가 배치 공약과 관련해서 한한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뭐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죠. 요런 이슈가 조금 있습니다. 근데 참 말이 많은 게 왜 그러냐면 최근에 아이치이죠. 내가 계속 헷갈렸네. 중국 최대 OTT 서비스 아이치가 있는데 여기서 지난 3일 달에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참 좋은 노래네요. 자 그리고 뭐 슬기로운 깜빵생활 이 TVN 드라마였던 것 같은데 인왕의 남자 또 호행 요거 그 에릭 나왔던 거죠. 자 요런 것들이 방영될 예정이었는데 이런 게 방영되면 사실요 한국 옛날자 드라마 OTT지만은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 화장품 쪽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되게 큰 영향을 미치는 소프트예요. 약간 분위기 풀어가는데 또 이런 이슈가 나오면 조금은 뭐라 그럴까 조심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악재가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나머지 이제 제가 다른 거 주간에 나왔던 이슈 좀 몇 개 볼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일이 되게 되면 실제적으로 해외 입국자의 자업 연지가 해제됩니다. 그러니까 여행주들은 계속 여행주 항공주들은 그래도 요 모멘텀을 지키는 볼 겁니다. 주식은 조금 이거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에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 뭐가 움직였습니까? 자 게임주들이 역시나 펄어비스라는 기업의 주가가 최근에 잘 가다가 좀 쉬었었는데 주말에 펄어비스의 금사죠? 원래 1분기까지 CBT가 진행 중이었는데 오케이 됐어요. 바로 이제 4월 달에 출시를 합니다. 그러면 코스닥을 잘 보라고 하는데 배터리는 움직였고 덜 움직인 게 게임주입니다. 그죠? 게임주에. 그럼 펄어비스 같은 경우도 다시 요런 자리라면 충분히 뭐 합니까? 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격이 뭐 만원이라면 최소한 12만 원저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펄어비스. 그리 보는 거고 그동안 이제 컴투스 홀딩스하고 위메이드인데 컴투스 홀딩스 같은 경우는 뭐죠? 지금 지난주 18일 날 C2X를 상장을 했습니다. 근데 컴투스 홀딩스도 결국에는 지금 주가에서 보게 되면 요 파란선 16만 원만 돌파하게 되면은 한 18만 20만 원까지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위메이드도 마찬가지인데 최근에 참 말 많았던 가슴 아픈 주식이죠. 근데 주말에 위메이드가 작은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위메이드에서 만든 가상화폐가 바로 위믹스인데 자 미국의 가상화폐 그리스 크립토닷컴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좀 몰랐어요. 자 여기에도 상장을 한다. 상장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위메이드는 뭐 위믹스 같은 경우는 국내 비스미라든지 코인원이라든지 업비트라든지 다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걸 이제 보면 어디 갔어? 국내 4대가 지금 업비트, 비슨, 코인은 코빗인데 자 해외 쪽에 후오비 제가 사실 이건 잘 몰라요. 어째 요런 데 상장이 돼 있는데 어쨌든 요거를 계속적으로 이 크립토닷컴에도 상장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요런 이슈 자체도 자꾸 말은 많지만은 어느 정도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주 일정을 조금 제가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 주 일정은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바로 이거예요. 몇 가지만 살펴보면 월요일 날 발표된 한국의 20일까지 수출이 되게 중요한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수출의 증가폭보다 수입의 증가폭이 커가지고 지금 적자가 나오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원자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적자가 다시 적자로 돌아가게 되면 원화 환율이 다시 반등하는 요인이 되게 됩니다. 물론 원화가 급격한 상승만 아니면 아마 외국인들이 다시 주식을 급격하게 팔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 그런 이슈가 하나 있고 중국이 지금 보면 계속적으로 부양을 해야 됩니다. 부양을 해야 되니까 뭘 하냐면 이 LPR이라는 게 이게 LPR인데 이게 나름 지금 3.7% 정도인데 이거를 인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번에도 인하했었어요. 2번이나. 코로나 때는 한 번도 안 하다가. 근데 어쨌든 중국은 지금 지난번에 양해에서도 리커창 총리가 부양책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 인하하는지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또 코로나까지 생기기 때문에 어느 중국의 경기 부양이 중요하고요. 월요일 날 파월 의장님이 또 연설이 한 분 계세요. 그리고 여기 있구나. 여기 적어놨죠. 그럼 우리 시간으로 적어두셨네. 예, 파월 의장 연설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윌리엄스 분이라든지 다른 분들은 중요하지 않고 데일리 의원도 뭐 어쨌든 중요한 게 이빨이 제일 이가 세신 분이 파월이니까 파월의 연설이 또 있으니까 FFC 회의는 끝났지만은 시장에 영향 미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비둘기 한 마리 몰고 오면 왔답니다. 근데 파월은 그렇게 세게 이야기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자, 그리 보시고 나면 다음 주는 요거 있고 24일 날이 조금 중요한데 요거는 이제 안 가르쳐 주지 아니요 가르쳐 드릴게요. 혼자 웃고 있는구만. 약간 미쳤구만. 자, 24일이 왜 중요하냐? 그냐면 대부분 주총이 3월 31일 날 하죠. 작은 기업들은. 대기업들은 다음 주가 슈퍼 주총대회에서 그 이때 다 할 겁니다. 슈퍼 주총을 왜 하느냐 하면 슈퍼 주총이라는 게 뭐냐면 아니 뭐 슈퍼맨입니까? 그건 아재 개그고 슈퍼 주총이라 하는 거는 이 기업 대기업들이 머리를 잔머리 굴린 겁니다. 어떻게 잔머리 굴려? 몸은 하나인데 주식은 내가 두 주잖아. 내가 현대차 주주면 하이닉스 주주야. 두 군데 다 가서 욕이라도 하고 싶은데 못 가잖아. 그죠? 그래서 뭘 하는 거냐면 대기업 얘들이 슈퍼 주총은 사실 딴 게 아니라 특정한 날에 주총을 확 몰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카카오 주총도 가야 되고 현대차 주총 가야 되는데 못 가잖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슈퍼 주총이 나쁜 놈들이죠. 그 용어는 확실하게 이래서 슈퍼 주총이 맞아요. 내 몸은 하나인데 내가 삼성전자 주주고 카카오 주주고 기아 주주고 다 주주야. 삼성전자 참고로 주총을 했고 그래서 못하게 하려고 기업들이 몰아서 하는 겁니다. 이게 슈퍼 주총이라고 그러고 그럼 작은 기업들은 거의 대부분이 말일날 해요. 그러면 주총 같은 경우는 공시를 보시게 되면 기준으로 일주일 전에 뭘 해야 됩니까? 주총을 하려면 주주한테 뭐 줘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뭐죠? 그게 바로 감사보고서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 그러면 대부분 주총이 3월 31일. 그러면 3월 31일 7일 전에 해보면은 그거 정확하게 3월 24일이 나와요. 쉽게 말해서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까지 감사보고서 제출 안 한 애들은 금요일날 대부분 거래 정지 들어가거나 이상해집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식하다가 다음 주 중에는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최소 목요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나를 보셔야 됩니다. 안 했으면은 분이 이상하게 느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그런 이상한 주식은 안 하고 계시겠지만 공부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것까지도 우리는 함께 합니다. 자, 그렇게 좀 살펴봤고 조금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말 전략회의니까 요거는 제가 조금 더 해드립니다. 조금 길어도 이런 컨텐츠가 흔치 않죠. 그래서 조금 일정으로 다시 적어봤더니 자, 해외 입국자 자가명지 어쨌든 여행 관련주 리오프닝 자, 중국 LPR 발표 내릴 확률이 많습니다. 아까 한마디 했는데 빼먹은 게 아니라 이제 입을 날린 게 엔비디아라는 말을 적어놨습니다. 근데 다음 주에 뭐가 열리냐면 GTC라는 대회 컨퍼런스가 열려. 이게 뭐냐면 AI 컨퍼런스입니다. 이 되게 중요한 나이. 아까 나이키도 좋다고 봤죠. AI 집 이건 조금 설명드릴게요. 보관으로 AI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자, 화요일 날 국토부 공시 가격안 뭐 이건 별로 뭐 부동산이고 또 삼성전자 QE 올레드 신제품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올레드 관련주들 볼만한 거죠. 자, 그리고 이런 건 다 제끼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중요한 건 바이든이 여기 간다는 겁니다. 24일날 어디로 가죠? 대서양 건너서 유럽 가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 등등 그리고 지난 주말에 있었던 바이든과 시진핑의 1시간 동안의 전화통화에서는 그래도 큰 나쁜 이야기보다는 그래도 원론적으로 좋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 쪽으로 한 번 더 가는 거는 되게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종목 좀 상장되는 게 있는데 아까 말한 대로 언제까지 24일까지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봤더니
이제 다음 주 그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우리가 윤곽을 잘 잡고 제가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상당히 좋은 기분으로 다음 주를 함께 하리라 봅니다. 중요하게 포인트 기억할 거는 여기서 2800을 같이 알 수 없습니다만 항상 우리가 주식을 하는 관점에서는 저점 상향 자체는 주식을 할 수 있는 힘 자체가 좋아진다는 겁니다. 엔비디아 이야기 해야 되고. 자, 엔비디아가 그러면 지금 주가도 많이 올라왔어요. 210달러 있다가 270달러까지. 그럼 똑같은 분석을 해보면 월봉이 양봉이 찍혔고 주봉 기준으로 가장 의미 있는 이거 뭡니까? 액면 분할 무시하세요. 대신증권이 돈을 안 써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갭보정이 안 돼서 그래요. 자, 엔비디아가 주간 기준으로 가장 지난해 하반기 약간 엔비디아가 날아갈 때가 뭐였더라 이때? 하하하. 작년 9월 달부터 200달러에서 350달러 70% 올랐던 게 뭐지? 뭐기 뭐야? 메타버스지. 메타버스였죠. 메타버스였죠. 그래 이거야. 엔비디아가 지난해 10월 달부터 올라간 게 메타버스야. 지난주 주말에 주간 동안 상승폭을 보였잖아요. 물론 여기서 적극적으로 메타버스를 보고 안 보고는 떠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엔비디아가 주가가 온다는 거는 시장 관점에서 어떤 현상이 있죠. 지금 LG노텍이 신고가야. 시가총액 12종목 중에서 신고가 종목 유일한 거야. 그러니까 엔비디아, LG노텍을 중심으로 다음 주를 보면 상당히 또 다음 주도 볼 게 많아요. 많아. 카메라 모듈, 메타버스 다 봐야 돼. 그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